3월 3일 수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지난 금요일 이후에 매일 청와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1인 시위를 하고 집회 현장에 다니다 보니까 아프리카인처럼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이 집회에서 연설을 하다 보니까 쉬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건강이 좋지 않나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던데요. 건강 괜찮습니다. 저는 이게 좀 바빠야 사는 맛이 나는 사람이라서 요즘 아주 살판이 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은 어버이연합이 국회 앞에서 집회를 했는데 제가 가서 야당보다 더 나쁜 사람이 새누리당의 김무성, 유승민 대표와 원내대표 두 사람이다. 이 두 사람이 모르고 이러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맹연설을 한 것 같은데 우리 그 녹화를 하시는 분이 녹음 소리를 갖다가 이렇게 죽여버리는 바람에 그냥 화면만 제 블로그에 올라갔습니다. 어제는 청와대 앞에서 엄마 부대 분들과 함께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를 보내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KBS 카메라가 와서 열심히 찍었는데 제가 나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는 대통령께서 이 중차대한 시기에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 거부권 행사로 정면 대응해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요. 또 김무성, 유승민 두 대표와 원내대표에 대해서 규탄했습니다. 이 두 대표는요, 앞으로 당분간 제가 매일 입에 달고 살면서 규탄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오후 2시에 프레스센터에서 있는 국민행동본부 주최 행사에 강사로 가서 이 부패 척결에 관한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부패가 척결되기를 우려하는 정치인들이 국회법 개정이라는 폭거를 저질렀다는 데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아버지 상 6주기 때 분노한 아들의 이 유율배반적이고 위선적인 말에 대해서도 강하게 공격하려고 합니다. 지금 오늘 이 꽃이 왔는데요. 매니저 대표가 보냈다고 합니다. 매니저 대표 이 선거 때 고생 많이 했는데 푹 쉬다가 다시 같이 활동하기를 기다립니다. 오늘은 대통령의 거부권 승부수가 통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5일날 국회에서 행정부로 국회법 개정안을 보낸다고 합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100%라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요, 권한쟁의 심판으로 간다든지 위헌소송으로 가게 되면 현재 새누리당 지도부의 전략에 완전히 말려드는 것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요, 여차하면 새누리당과 헤어질 각오까지 하시면서 이번에 결단을 해서 등 뒤에 칼을 찌르는 새누리당 지도부와 같이 갈 것인지 말 것인지, 이 지도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04년에 노무현 탄핵 때 당시 한나라당이 완전히 위기에 놓였을 때 천막 당사를 꾸며서 선거에서 기사회생하게 한 성부사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 2010년에 세종시 이전 문제를 두고 세종시 관련 특별법을 통과하느냐 마냐고 할 때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맞서서 이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당시에 새누리당 관계자들도 10월 말까지 박근혜 당선되겠는가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이 사퇴하고 난 직후에 거의 패배를 의식한 경향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럴 때 경제민주화와 복지확충이라는 카드를 들면서 정면 승부를 벌여서 결국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 대통령 선거가 있던 12월 19일을 기억하는데요. 낮에 12시가 지나면서 선거 끝났다라는 이야기가 장안에 파다했습니다. 문재인 당선이라고 소문이 다 나 있었고요.
온갖 유언비어가 박근혜 대통령이 끝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텔레비전 카메라도 전부 민주당사 앞에 가 있었고 새누리당 앞에는 카메라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2.6% 차로 이겼습니다. 저는 이 박근혜 대통령이 가진 성부사적 기질이 오늘날 박근혜 대통령이 있게 한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금요일날 이 기사가 나자마자 국회에서 심야에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 개정안 통과의 의미는 결국은 여야 합작에 의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무력화시키고 부패 척결을 좌절시키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해서 대통령이 이 국면을 돌파하는 길은 거부권 행사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청와대 앞에 거부권을 행사하시라고 1인 피켓 시위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요, 이 정권의 핵심인 분들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느냐, 그 말은 좀 빼는 게 좋지 않겠냐고 저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거부권을 행사를 안 하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남은 2년 반의 임기가 식물 대통령으로서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만 못한 상황에 놓이게 될 거고, 그것이 바로 이번에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여권과 야권 내부의 세력들이 노리는 바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서 이번에 이 전국을 돌파하는 승부수를 던질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다음에 벌어질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로 다시 국회법 개정안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당 지도부가 국회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상정을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회 지금 선진화법이라든지 관련 법에 여야 합의가 되지 않고는 이게 상정이 되지 않으면서 상당 기간 연기가 되다가 나중에 유야무야 그냥 없었던 일로 처리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근데 이번에 이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여당 지도부가 총대를 메었기 때문에 야당하고 같이 이게 통과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당 지도부가 상정을 안 하게 되면 자신들이 저질른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당 지도부는 지금 하는 이야기가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자, 자기들은 강제성이 없다고 본다. 즉 입법부가 행정부를 보고 시행령에 대해서 고철하고 강제할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새정치연합은 벌써 어제 자기들의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복지라든지 노동 관련 법률에 어긋나는 이 각 행정부의 시행령들이 이런 것들이다. 평소에 자기들이 주장하던 쪽이었죠. 거기에 어긋나는 박근혜 정부의 시행령이 이런 게 있으니까 몽땅 고쳐야 된다고 15개를 발표했습니다. 자기 입맛대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새정치연합의 구미에 맞지 않으면 정부가 발표한 노동복지 관련 각종 시행령들이 법에 위배된다라고 지금 벌써 주장을 하고 났었고요. 강제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의 법을 통과시키면서 여당 지도부와 야당 지도부가 한쪽은 강제성이 있다, 한쪽은 강제성이 없다라고 해석을 하고 통과시켰겠습니까? 이건 명확한 거잖아요. 수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정부는 그 처리를 통보해야 된다라고 돼 있으면, 지금 법제처장도 어제 유연성이 있다고 했고 지금 사법부에서는 대부분 유연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헌법학자들도 유연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이가 다 강제성이 있는 걸 통과시켜 놓고 이제 와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시사하겠다고 하니까 지도부가 뭐라고 그럽니까? 대통령과 당의 생각이 다르지 않다, 강제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법의 해석을 잘못해서 통과시켰다면 지도부가 사퇴하는 게 맞죠. 깨끗하게 사퇴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하세요. 국회의원을 그렇게 오래 해먹고도요, 이게 강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통과시켰단 말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표를 찍은 새누리당의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을 법을 모르면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까? 집으로 가세요. 세비 1,300만 원이 아깝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상정을 해서 표결로
부결시키는 겁니다. 표결로 부결시키려면 지금 국회의원 정수가 298명이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3분의 2, 즉 199명 이상이 찬성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서 부결시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199명 이상이 찬성을 해서 통과시키는 거죠. 지금 새정년하고 정의당하고 합치면 135명쯤 됩니다. 그러면 새누리당이 70명, 65명만 가세하면요, 이게 법이 통과되게 돼 있어요. 지금 새누리당 국회의원 정수가 161명이지 않습니까? 즉 100명 이상이 반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저는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1차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서 넘긴 것을, 211명이 동의해서 법을 통과시킨 것을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게 위헌부담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심지어 보수 언론들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동의해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서 통과시킨 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통과되면 대통령은 이제 그걸로 바로 레임덕이 오는 거다. 그러니까 행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은요, 저거가 정치하고 자빠졌습니다. 제가 이 텔레비에서 자빠졌다 이런 말을 쓰면요, 맨날 새정년에 언론, 공정언론 무슨 위원회가에서 황장수가 저속한 언어를 썼다는데, 이거 내 방송이니까 자빠졌다고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좀 어떤 정치인 보고 맛이 좀 가셨다, 그것도 갔다고 아니고 가셨다라고 존칭을 썼는데 그것도 또 문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거부권 행사를 갖다가 대통령을 못하게 하는 우리 사회 기득권의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게 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요, 평소에는 판단도 좀 느리고 우유부단하게 시간을 끄는데요, 위기가 왔을 때는 그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데서 역대 어느 정치인보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어떤 돌파력과 강단, 기질이 있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물려받은 우월한 유전자 덕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피켓을 했습니다. 제가 앞에 가가 피켓 들고 거부권 행사하라고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안 하고 위헌 소송이나 권한쟁의 심판을 내버리면 제 꼴이 얼마나 우습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대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지금 오늘 대다수가 해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요, 이게 이제 표결에 의해서 부결되든 상정을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끌어버리든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갈 거라고 보고요. 여기에 만약에 여당 지도부가 입장을 정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표결을 넣어서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시켜서 아까 말한 199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내 가지고 대통령을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려면요, 대통령은 새누리당을 탈당해야 된다고 봅니다.